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요? 살만 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반찬 한 조각이 마치 내 지난 세월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저 따뜻하길 바랐고 맛있게 먹어주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한마디에 내가 쌓아온 모든 온기가 무너졌습니다. 그저 밥 한 끼였을 뿐인데 그 밥상엔 내 인생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식탁을 정리하며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거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멈춰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긴 세월을 위로합니다. 저는 인천 부평에 사는 정영숙, 올해 68살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부엌에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죠. 그게 거의 50년 가까이 된 습관입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아들이 결혼한 뒤에는 손주의 도시락까지 챙기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봄이 오면 냉이를 다듬고 여름이면 오이를 씻고 가을엔 김장을 했고 겨울엔 따뜻한 국물을 끓였어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부엌의 냄새도 달라졌지만 내 자리는 늘 그 안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내 몫이라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인생의 무게가 다르다지만 내 무게는 늘 냄비와 밥솥, 그리고 식탁 위에 있었죠.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저리고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그게 내 기쁨이었고 내 보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말할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부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샀습니다. 살이 통통하고 선명한 걸로 골라서요. 삼겹살이 지글거리고 김치찌개에선 김이 올랐어요. 부엌에 가득한 그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막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 그 냄새 속에 내 하루가 녹아 있었어요. 상을 차릴 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접시를 예쁘게 놓고 수저를 가지런히 했죠. 오늘은 손주 좋아하는 고기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손주가 좋아할 거라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을 거라는 기대가요. 그런데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요? 살만 쪄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부엌의 온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사이로 고기 한 점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내 가슴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하루 종일 서서 준비한 밥상이, 정성껏 골라온 고기가, 조심스레 끓인 김치찌개가 순식간에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름진 것, 살찌는 것, 요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 며느리의 그 몇 마디 속에서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엇으로 전락하는 걸 느꼈어요.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손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레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이거 하시느라 하루 종일 부엌에 계셨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 말 속엔 당신의 정성 따윈 필요 없다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는 말,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는 변명, 하지만 그 변명 뒤에는 내 시간과 내 정성에 대한 무시가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밥상은 결국 아무도 끝까지 앉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설거지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의 구멍을 메워주진 못했어요.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했나?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게 다였어요. 내 청춘도 내 중년도 지금의 이 노년도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아들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손주는 친구들과 웃으며 놀 때 나는 늘 부엌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게 내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시간이 기름진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 맛있다는 표현 하나,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밥 먹는 그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과한 기대인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불을 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밥을 해야 할까? 누가 먹어줄까? 내 정성을 누가 알아줄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부엌에서 나는 여전히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손으로 나무결을 쓸어내렸죠. 이 식탁은 20년 전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날 남편이 사온 거였습니다. 당시엔 우리 형편에 조금 비싼 거였지만 남편이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라며 웃었던 게 기억납니다. 이 식탁 위에는 남편과의 마지막 식사, 아들의 성장, 손주의 첫걸음마가 다 얹혀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고 손주 생일이면 케이크 촛불을 끄던 곳이었어요. 이 나무결 사이사이에 우리 가족의 시간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3살 때 포크로 긁어놓은 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를 냈지만 나는 몰래 웃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김치찌개 냄새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식탁 위에는 덜 먹은 고기가 놓여 있었고 김치찌개는 식어서 기름이 위에 떠올라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음식들은 마치 거부당한 무엇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오전 10시부터 준비한 것들, 마트에서 3번이나 고민하며 골랐던 것들,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남았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랩을 꺼냈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싸기 시작했죠. 내일 누가 먹을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내가 데워서 내놓으면 며느리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외면할 거예요. 너무 짜다, 너무 달다, 요즘은 이렇게 안 먹는다. 그런 말들로요. 부엌 구석에 놓인 내 앞치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아서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어요. 간장 튄 자국, 기름 묻은 흔적, 김치 국물이 스며든 얼룩. 그 앞치마를 입고 나는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저녁을 준비했을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가 된 후에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금까지도 그 천조각에 내 인생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책 한 장을 꺼내 짧게 썼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거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68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해라는 말을 써본 것 같았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였는데 나를 위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조금 후련했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앞치마를 벗으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허전한 건지도 몰라요. 50년 가까이 입었던 그 무게가 사라지니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아들 부부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아마 인형을 안고 자고 있겠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크로스백 하나요.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 그게 다였어요. 짐이 적어서 놀랐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방 한켠에 있는 옷장도,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부엌의 냄비들도 다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지 온전히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아내였고 홀로 된 후에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였지 정영숙이라는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뒤 아들이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라며 데려왔을 때 나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도 나는 결국 부엌에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새벽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아파트 복도에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옆집, 윗집, 아랫집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나와 본 거라서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있었고 그가 떠난 후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는데 오늘은 나를 위해 걷고 있었어요.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 속에서 내일 아침 가족들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했어요. 아침밥이 없는 식탁, 도시락이 준비되지 않은 부엌, 앞치마만 걸려있는 의자. 그들이 비로소 알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내가 없으면 어떤 빈자리가 생기는지요.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서니 밖의 공기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습니다. 부엌의 기름 냄새가 아니라 밤 공기의 차가움이 코끝을 스쳤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보도블록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평생 누군가를 위해 걸었던 발걸음이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이 고통은 온전히 내 것이었으니까요. 남편 없이 처음 혼자 걷던 그날의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자리는 비어 있었겠죠. 새벽 5시, 평소라면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퍼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부엌엔 불빛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죠. 아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을 겁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겠죠. 어머니가 아침 준비하는 모습을 볼 거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부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식탁 위엔 내가 남긴 쪽지 한 장만 있었을 겁니다. 짧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거다. 아들은 그 쪽지를 보고 내 방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죠. 문을 열었을 때 정리된 방과 의자에 걸린 앞치마만 보였을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갔어? 손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내가 싸준 도시락을 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아침엔 도시락도 없었고 나도 없었습니다. 손주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마트에 갔나 산책 나갔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는 불안해했을 겁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집안을 뒤지고 며느리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봤다죠. 내가 남긴 쪽지를, 식탁 위에 식은 음식들을, 의자에 걸린 앞치마를요. 며느리의 손이 떨렸을 겁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을 테니까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요? 살만 쪄요. 그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겠죠. 당신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러신 거야? 아들이 소리쳤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답니다. 나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야. 목소리가 작았을 겁니다. 변명처럼 들렸겠죠. 하지만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비로소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 한마디가 문제야. 당신은 늘 그렇게 말로 사람을 찌르잖아. 아들의 목소리엔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을 테니까요.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는 척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요. 그날 내가 떠난 집엔 밥 냄새 대신 싸늘한 정적만 남았다더군요. 손주는 울었고 며느리는 불 꺼진 부엌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엌을 바라보며 생각했겠죠.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던 그 사람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을요. 며느리는 냄비를 열어봤을 겁니다. 어제 내가 끓였던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서 굳어버린 기름층 위로 김치가 보였죠. 며느리는 그걸 보며 처음으로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거부한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정성이었고 사랑이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걸요. 아들은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겠죠.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전원을 꺼두었겠죠.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이 물었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며느리의 한마디 때문이라고 평생 부엌에서만 살았던 어머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났다고요. 그게 얼마나 작고도 큰 이유인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손주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를 찾겠다며 울었거든요. 할머니가 내 도시락 싸주러 올 거야. 할머니는 항상 나한테 맛있는 거 해주잖아. 아이의 순수한 말이 아들과 며느리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손주에게 나는 그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마주하는 따뜻함이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맡을 수 있는 밥 냄새였고
배고플 때 언제나 뭔가를 내어주던 존재였죠. 그게 사라진 집은 낯설고 불안했을 겁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내가 상을 차렸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물었을 겁니다. 뭐 좀 해먹자. 하지만 며느리는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섰을 거예요. 냉장고 안에는 내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깍두기,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하나하나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이 집의 모든 음식이, 모든 끼니가, 모든 따뜻함이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리요. 그 사람이 없으니 부엌은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부엌엔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겠죠. 하지만 음식이 왔을 때 아무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빈 의자 하나가 너무 컸을 테니까요. 내가 앉던 자리, 내가 밥을 푸고 국을 떠주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으니까요. 손주가 물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겠죠. 처음으로요.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으면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며느리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요. 어둠 속에서 부엌의 윤곽만 보였을 겁니다.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식탁. 내가 평생 지켰던 공간이었죠. 며느리는 그제야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요. 그리고 자신은 그 정성을 한마디로 거부해버렸다는 거리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상대도 없이 그저 텅 빈 부엌 앞에서 혼자 울었겠죠. 며칠 후 부평시장 끝자락에 작은 밥집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억밥상이라는 간판이었죠. 그곳에 나는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가스렌지 앞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 일하러 나왔다가 지친 아주머니,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그들 모두 내 밥상 앞에 앉으면 얼굴이 풀렸습니다.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왜 가족을 떠났냐고 묻지만 이젠 알겠어요.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 먼저인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가게 문 앞에 세 사람이 섰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엄마. 아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손주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식으면 맛이 없어. 어서 앉아.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밥그릇,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눈물 섞인 미소. 그때 깨달았어요. 결국 밥은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일이란 걸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날 밤 기억밥상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날 이후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밥상을 함께 지켜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한 사람의 용기가 됩니다.